안녕하세요, 이코넉스입니다. 출근길에 영상을 올립니다. 아이고, 이게 5월 5일은 가정의 달이라고 했나요? 지난주 5월 6일 7일 8일 이제 가족들과 한번 여행을 떠났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가족들과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6, 7, 8 이렇게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게 뭐 가족들만 좋지 저는 이제 고생만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조금 이제 몸이 좀 약간 살짝 안 좋았고, 컨디션도 좀 살짝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가정의 달이니까 많이 바쁘실 거예요. 어쨌든 5월 한 달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요. 제가 좀 이런저런 이유로 영상을 늦게 올립니다. 요렇게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은 아이고, 언제쯤 자막 넣고 그래서 이제 영상을 올릴 수 있으려나 잘 모르겠네요.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이거 토크 컨버터 고장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토크 컨버터 그 고장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구독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보령 미션에 그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거 아닌가. 수동 모드를 사용하다가 이 토크 컨버터가 고장 났는데 아무래도 그것이 원인이 돼서 고장 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약한 보령 미션이 이제 고장 난 거 아닌가, 이제 그러한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보통 보면은 쉐보레 그 차를 모시던 분은 이 보령 미션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보령 미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다 해서 이제 그동안 여러가지 이런저런 이제 보령 미션에 대한 이렇게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일반 차주님들께서는 보령 미션이 뭐야, 어디서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이 보령 미션이 뭐지? 근데 딱 이 보령 미션은 좋은 의미로 와닿는 그러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보령 미션은 이 쉐보레 GM의 그 미션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보령 미션이라고 하죠. 왜냐하면은 그 미션의 그 제조 라인이 우리나라 충청남도 그 보령에 있기 때문에 보령 미션이라는 그 닉네임을 이제 붙였죠. 일종의 그 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보령 미션은요, 그 안 좋은 그 미션의 그 대명사, 악명이 높은 별명이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보령 미션 1세대, 2세대, 그리고 지금 이 이코넉스 젠3 3세대 그 보령 미션을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보령 미션의 1세대에서부터 3세대까지 운행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젠3 미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다른 뭐 현기차를 운행하시다가 이렇게 쉐보레 차로 이제 바꾸신 분들은 이 보령 미션에 대해서 약간 답답해 하시는 그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직접 현기차를 운행해 본 경험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저기 그 조수석 쪽에서만 이렇게 타는 이 경험이 있는데, 조수석 쪽에서 타는 느낌도 현기차가 쉐보레의 그 차보다 초기 가속력은 훨씬 좋다고 확실히 느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 쉐보레 차의 그 전반적인 그 가속 세팅은요, 그 첫 출발은 좀 약간 살짝 둔탁하고 약간 중후하게 나가는 스타일인 반면에 이 현기차의 이 가속 세팅은 초반 출발에서부터 뭔가 치고 나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보령 미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보령 미션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제가 미국 자동차 산업 이야기를 얘기를 할 때 이 미국의 그 해외 브랜드 자동차가 진출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부터 이 미국 내에 이제 해외 브랜드의 그 제조 라인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내에서 터잡은 그 해외 그 브랜드에서는 이제 기존의 그 4단 미션을 활용을 하다가 이제 점점 이 다단화 추세를 이어가죠. 그래서 4단 미션을 사용하던 와중에 해외 브랜드에서는 이제 6단 자동 변속기를 만들면서 이 다단화 추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심을 하고 있던 미국 제조 브랜드도 이 미션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는 않았는데, 이 해외 브랜드의 이 다다나 미션이 그 미국 사람들한테 이제 먹히게 되는 걸 보니까 이제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이 미션 다다나 작업에 이제 이제 뛰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GM은 이 포드사와 이제 연합을 해서 제휴를 해서 이제 6단 자동 변속기를 이제 개발하는데 이제 역점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2002년도에 이제 그 연구를 시작을 해서 2006년도에 이제 완성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 보령 미션의 원조가 되는 그런 미션입니다. 그래서 보령 미션의 그 원조의 이름은 그 하이드라매틱이라는 그 명칭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하이드라매틱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보령 미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하이드라매틱 이 시리즈가 이제 처음 출시되면서 이제 뭐 쉐보레 같은 경우는 세탄 아우라 V6 3.6 모델을 이제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포드사에도 이제 이 보령 미션 하이드라매틱 시리즈 이제 미션을 장착을 하지만, 이제 나름대로 이 쉐보레 GM과는 이 세팅을 이제 달리해서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보령 미션이 이렇게 장착이 돼서 이제 미국에서는 7세대 그 말리부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보령 미션을 장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토스카 이 토스카에 이제 이 새로 만든 그 1세대의 그 보령 미션 하이드라매틱 그 변속기가 이제 장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세대 보령 미션의 특징은요, 제가 느껴본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요, 말 그대로 둔탁하게 출발합니다. 그 현기차를 타면은 이렇게 첫 출발에 쑥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있지만, 이 1세대 그 보령 미션을 장착했던 이 토스카는 말 그대로 중후하게 나갑니다. 중후하게 나가고, 이게 뭐라 그럴까, 이 변속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죠. 그 변속 속도가 현기차에 비해서도 상당히 이제 느립니다. 이 토스카의 그 운행 그 경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쉐보레 GM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대우 자동차가 이 전신이잖아요. 그 오리지널 그 대우 자동차를 운행하셨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 그러니까 대우 자동차는 튼튼한 미션이다 라는 그 등호가 성립될 정도로 아주 튼튼한 변속기를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우 자동차는 또 튼튼했죠. 소위 말해서 대우 자동차는 무겁다, 그리고 중후하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대우 자동차 차체가 무거웠습니다. 왜냐면은요, 강철로 만들었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합금 금속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해서 이제 나름 이제 차체 경량화해서 이제 강성을 이제 강화시키는 그런 기술이 있었지만, 뭐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지금의 제철 기술에 비하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거운 강차를 사용해서 튼튼한 차체를 만드는 이제 그러한 산업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었죠. 어쨌든 이런 세팅이 되다 보니까 대우 자동차 시절에도요, 그때 당시 현기차보다도 초기 가속력은 좀 둔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대우 자동차를 운행하시던 그런 어르신분들이 하는 얘기는, 야, 대우 자동차는 중후하게 나가. 그리고 고속도로 달리면 밑으로 쫙 가라앉아. 그러니까 차체 안정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 차는 달리면 달릴수록 더 이렇게 쑥 가라앉고, 정말 신기해. 차가 고속이 되면 차가 쭉 가라앉고 차가 도로에 바닥에 달라붙어서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지금의 그 쉐보레 세팅도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GM 대우사부터 쉐보레 뭐 계속 이 차를 타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바닥에 쭉 달라붙어서 달리는 듯한 그 주행 안전성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이제 이 쉐보레 차를 이제 계속 봅니다. 물론 세슬람 분들도 아마 주행 그 느낌, 그 주행 느낌 때문에 아마 세슬람 되신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죠. 어쨌든 이 대우자동차는 이 튼튼한 변속기라고 이렇게 90년대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면은 1989년도 이 대우자동차에서 이 중형 세단의 그 임페리얼이라는 차가 나오게 되는데, 이 임페리얼에는 이 도요타의 그 IC 미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IC 미션 있잖아요. IC 미션을 장착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에스페로라는 차도 있었는데, 이 에스페로도 이 도요타 산하의 그 IC 미션을 이제 장착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4단 변속기였죠. 그래서 보면은 상당히 잘 치고 나간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고장이 별로 잘 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튼튼한 변속기라는 그 관념을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IMF를 거치고 대우자동차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GM이 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우자동차가 처음에 인수했을 때는 그 대우자동차를 처음에 인수했을 때는 이런 패턴을 계속 유지했죠. 이제 IC 미션을 장착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추세를 이제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대우자동차 시절에는 그 누비라가 이제 나오죠. 그 누비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제가 옛날에 몰았던 레간자가 나오는데, 이 두 차종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IC 미션을 장착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제가 옛날에 레간자를 몰아봤지만 저는 IC 미션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IC 미션이 아니었더군요. 그 독일의 그 유명 그 변속기 제조 회사인 그 ZF라는 그런 회사가 기계식 4단 자동 미션을 장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식 4단 자동 미션도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가속 그 변속 느낌도 상당히 빨랐고 변속 충격도 상당히 없었던 걸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세팅으로 이제 그 쉐보레 GM이 이제 레간자까지 이제 출시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보령 미션을 이제 장착을 하기 시작했죠. 보령 미션. 이 보령 미션은 이게 고장이 많았던 미션이죠. 왜냐면은 그 미국에서 이제 개발을 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1세대 이 보령 미션, 하이드라매틱 이 미션을 장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불협화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지금 토스카를 몰아봤던 그런 경험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토스카, 제가 회사에 그 AS를 할 때 주로 이용하던 그런 차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초기 가속 느낌은 상당히 이제 둔탁합니다. 이제 재빠르다라는 느낌은 상당히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면은 변속 충격이 조금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차 나름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제 회사 차였던 그 토스카는 약간의 살짝 이제 변속 충격 같은 것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속도 상당히 느리게 되죠. 그리고 RPM과 그리고 변속의 반응이 약간 이제 텀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떤 모션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RPM이 쭉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힘을 모아서 다시 변속이 돼서 나가고, 또 힘을 모아서 다시 변속이 돼서 나가고, 뭐 이러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내 주행할 때는 좀 이제 상당히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뭐 어떤 어르신이 얘기하기로는, 야, 이거는 내 체질에 맞는 것 같아. 이 나이를 먹으니까 말이야, 이 차는 이 노인들의 감성에 맞는 것 같아.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도 이제 들어봤는데, 보면은 이제 상당히 팍팍팍 치고 나가는 그러한 그 미션의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한 가지 좋았던 점은 이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는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이 탄력이 붙었을 때는 아주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전형적인 그 차체 그 서스펜션 세팅이요, 그때하고는 딱 박자가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령 미션의 그 제가 느꼈던 1세대 보령 미션의 최대의 단점은 RPM의 반응과 미션의 변속이 좀 시간 차이가 좀 변화 속도가 시간 차이가 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느꼈던 1세대 보령 미션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트랙스를 이제 나중에 이제 바꾸게 됐죠. 트랙스를 이제 타게 됐는데, 트랙스는 이제 젠2 미션이라고 그러죠. 이게 2세대 보령 미션입니다. 그 2세대 보령 미션은요, 변속 속도는 그 토스카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죠. 이 변속 속도가 이제 많이 빨라졌습니다. 변속 속도, 시프트 투업 속도가 이제 많이 이제 빨라졌는데, 단지 이제 잘 달리다가 이제 속도를 줄여서 어느 정도 이제 저속 구간이 됐는데, 저속 구간이 됐다가 다시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갈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보면은 이제 저속 기어단, 뭐 3단에서 4단 정도의 그러한 텀에서는 약간 이제 반응이 느리는 요 상태에서 시프트업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는 반응이 좀 느렸던 것으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하고, 약간의 그 간혹 가다가 이 덜컹하는 그러한 경험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령 미션의 악몽 이런 느낌도 가졌는데, 설마 이것도 그런 건 아니겠지, 이제 그런 불안감도 이제 갖추고 있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 1세대 토스카에 달렸던 그 보령 미션 1세대와는 상당히 이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이코녹스 3세대 모델 타고 있잖아요. 이 3세대 모델 이 이코녹스는요,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 변속 느낌은 그 제가 몰아봤던 그 2015년형 그 트랙스의 그 변속 느낌보다 상당히 부드러웠습니다. 상당히 부드럽고, 이 시프트업 속도도 나름대로 이제 상당히 빨라졌고, 그 변속 느낌도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요것도 한 가지 그 스타일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젠투 미션과 약간 그 비슷한 그 스타일이 있는데, 고속으로 달리다가 이제 서행 구간을 만나서 이제 저속 주행을 하다가 다시 고속 모드로 쑥 하는데 반응이 좀 느리죠. 반응이 좀 느립니다. 고속으로 달리다가 서행 구간 만나서 저속으로 달리면서 다시 고속으로 가려고 그러면 약간의 그 한 1초에서 2초 이내에 그 반응이 살짝 느린 그런 변속 스타일이 있지만, 그래도 그 옛날에 트랙스에 장착된 그 젠2 미션에 비하면은 성능이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이제 젠3 미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면은 이 보령 미션은 이제 그 연구 단계에서 처음 개발한 1세대, 2세대, 3세대 미션이 지금까지 오면서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어 왔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1세대에 비해서 고장이 나는 그 비율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단점과 이 결함을 이제 보완해 나가는 그러한 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음 뭐 4세대 뭐 미션이 나온다면 지금 젠3 3세대 미션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업그레이드된 그런 미션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왜 제가 보면은 미션은요, 이 쉐보레 미션은 제가 딱 볼 때요, 이 미국 감성의 미션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현기차처럼 시내 주행에 적합한 그러한 미션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소위 말하는 장거리 정속, 항속 주행의 개념의 이제 그런 미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에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미션 스타일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선호하는 미션 스타일은 그 변속 속도가 빨라지고 변속 속도가 이제 부드러운 그런 것이 추구하다 보니까 아마 쉐보레도 이러한 추세로 미션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그 점점점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확실한 것이죠.
예, 보면은 이제 저희 뭐 네이버 카페 분들에 보면은 이제 자동차 연구원 분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이제 이런 이게 보령 미션에 대해서 이제 말하면서 뭐 기술적으로 많이 말씀하시지만 상당히 어려워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보령 미션이 1세대 보령 미션이 고장이 많이 났던 것은 이제 사실이고, 이제 그러한 단점을 많이 보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일단은 고장을 이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고장을 예방을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미션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미션 오일 온도를 점검을 잘 하자입니다. 미션 오일의 온도를 점검을 잘 하면 미션의 그 손상을 이제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아끼지 말자. 좀만 더 타고 바꾸자, 좀만 더 타고 바꾸자 하다 보면 나중에 미션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차 미션 한번 내리면 그 차의 생명력은 이제 절반은 줄었다라고 생각해도 된다. 미션은 가급적 내리지 않고 달고 다니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관리를 잘 해야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미션 오일 온도 체크다. 미션 오일 온도 체크를 제대로 하면 미션 오일이 망가지지 않겠죠. 근데 미션 오일의 그 온도는 미션 오일의 수명과 관련이 있어요. 미션 오일의 수명이 단축되면 단축될수록 미션 오일의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는 확실히 빨라지죠. 미션 오일의 온도가 정상적인 그 제 기능을 발휘하는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80에서 이제 90도씨라고 하는데, 이 80에서 90도씨의 그 온도가 갑자기 뭐 107도, 뭐 120도, 130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미션 오일은 이제 수명이 다 된 것이니까 그때는 이제 갈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뭐 일반적인 그 주행 패턴으로 다니시는 분들이야 뭐 제조사에서 말하는 그런 주행 거리에 이제 미션 오일을 교환하는 것이 맞겠지만, 만약에 3, 4천 이상 RPM의 그 퍼포먼스 주행을 즐기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4만대에서 미션 오일을 속편하게 갈아주는 게 제일 좋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퍼포먼스 주행을 하게 되면은 미션 오일 수명이 그만큼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미션 오일의 수명이 이제 단축이 되면 제때제때 이제 미션 오일을 갈아줘야 되는데, 미션 오일을 갈아주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죠. 미션 오일 속도, 온도 상승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다. 미션 오일 온도 속도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은요, 뭐 한 107도까지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점도가 이제 상당히 이제 mul거지죠. 지나치게 묽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일로서의 그 기능이 이제 상실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120도, 130도 정도가 되면은요, 그 미션 안에도 이 실링이라든가 아니면 고무 패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고무 제품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그 부품들이 경화가 되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경화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죠. 경화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면 소위 말해서 미션 오일이 누유가 되는 그러한 이제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이 미션 내에 그 각종 그 부속품 장비가 이제 마모가 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게 되죠. 미션의 그 부품이 마모가 된다는 것은 그 미션의 생명력이 점점점 짧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퍼포먼스 주행을 가급적 자제하면서 가급적 미션을 온도 체크하면서 미션 오일의 그 교환 주기를 잘 맞춰서 차를 타면 미션 오일의 고장을 상당 부분 예방을 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보면은 저도 2세대 그 젠투 미션 트랙스 몰 때 몰아봤잖아요. 저는 이제 5년 동안밖에 안 몰아봤지만 5년 동안 한 번의 고장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토스카 차주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미션 고장으로 인해서 센터에 들어가신 그러한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는 어떤 식으로 잘 운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고장을 예방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영상을 짧게 만들려고 했는데 또 투머치 토크가 됐네요, 여러분. 이 영상 자막 넣어서 가급적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회사가 이제 성수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6, 7, 8, 요 3개월 동안 상당히 바쁜 시간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영상을 어떻게 올려야 될지 참 고민이 됩니다.
1년 전에 보면 2주에 한 번씩 올린 적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시점이 올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가 이제 영상을 좀 빨리빨리 뭐 올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떠나지 마시고 계속 자리에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